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중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임신하기 전 저는 여러 명의 남자들과 연애를 했고 때론 나이트에서 원나잇을 자유분방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제 마음대로 살다 보니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지나버리고 말았고 30대 중반이 되어 있더군요. 집에서는 결혼을 빨리 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맘에 드는 남자도 없을 뿐더러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당연히 부모님의 결혼 이야기는 잔소리로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을 무렵 남자를 만날 때 신중하게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좀 어리게 보이고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 유독 연하의 남자들이 저를 많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를 다녀봐도 술집에서 부킹을 해보고 게다가 소개팅까지 해봤는데도 저에게 맘에 드는 남자를 만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애타게 찾고 있던 중 고등학교 동문회에 나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후배인 20대 후반의 이성호라는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호와 저는 대화가 잘 통하였고 제가 원했던 남자답고 매너 있는 사람이어서인지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나는 뭐랄까 연상이지만 꼭 옆에서 지켜주고 싶을 정도로 여린 여자 같아요. 게다가 이쁘기도 하고. 남자다운 연하 어때요? 저 한번 만나볼래요? 하며 먼저 고백을 하였고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오빠같이 듬직한 남자였기에 사귀자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성호는 약간 썸 타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사귀고 난 후로부터 계속 결혼 이야기만 꺼내더라고요. 저는 아직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너도 일하며 돈을 모아야 하니 어느 정도 연애도 하고 결혼 자금을 모으고 난 뒤에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빨리 결혼하기란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호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로만 알았던 성호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며 경영을 배우고 있는 중이며 1년 후에는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결혼하자며 노래를 부르길래 귀여워. 성호야, 우리 서로 한 지 이제 한 달 되었고 사귄 지 2달 조금 넘었답니다. 결혼은 무슨 누가 보면 만난 지 1년도 넘은 커플인 줄 알겠다.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직은 부담스러워서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회피하기 급급했지만 성호는 꿋꿋하게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만날 때마다 말을 했어요. 솔직히 성호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다르게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 유일한 남자이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게 조금 걸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남자들을 만나왔기에 혹여나 결혼식에서 그 남자들과 마주칠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대부분 스폰으로 40대 후반에서 많게는 60대 초반까지의 남자들을 만나왔고 용돈을 받아 생활했으며 돈 많은 남자와 동거 생활까지도 했었거든요. 게다가 돈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아직도 몇 년 동안 만나온 40대 후반에 돈 잘 쓰는 성호 오빠의 스폰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돈보다 사랑과 결혼을 택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성호에게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소 성호에게 약간 거리를 두긴 했었는데 결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자마자 성호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 처음으로 술을 마시자고 말을 했습니다. 연애하고 처음 마시는 술자리는 왠지 어색하기만 했고 누나가 웬일이야? 술을 다 마시자고 하고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야? 왜 분위기를 자꾸 그래? 무섭게 하고 말을 하더군요. 무섭기는 무슨. 성호야, 내가 술 마시고 나서 잔뜩 취한 다음에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간 연인 사이의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야, 긴장하지 마.
헤어지자는 소리 아니니까. 우리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자.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졌어. 그 말은 너와 오늘 처음으로 밤을 새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다는 거지. 응?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왠지 성호와는 선뜻 사랑의 선을 넘기란 쉽지 않아서 그동안 관계를 갖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내 남자라고 생각하니 제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들은 성호는 너무나도 좋아하며 이렇게 기쁜 날 술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 술을 가볍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마시고 밖으로 나오니 너무나도 기분이 상쾌했고 그동안 남자만 만나고 연애를 안 해온 게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성호의 손을 꼭 잡고 성호의 집에서 2차를 하기로 하여 그곳으로 갔는데 역시나 으리으리한 게 제가 살고 있는 원룸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성호의 옷을 갈아입었는데 역시나 남자 옷은 너무나 크지만 남자의 냄새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성호야, 왜 티만 줘? 바지는? 하고 물어보니 갑자기 성호는 자기 옷을 입은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훅 들어온 성호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모든 걸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의 선을 넘고 말았고 성호는 배가 고프다며 저에게 요리할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자격증이 있는 데다가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을 해주니 역시 누나는 나랑 결혼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속궁합도 잘 맞고 요리도 잘하고 이쁘고 나랑 결혼하자 하고 말을 하였고 뭐야 나 옷 좀 입자. 그리고 돈 많은 사장님께서 반짝거리는 거 하나 없이 맨입으로 프로포즈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고 말을 했더니 성호는 조만간 근사하게 준비할 테니 긴장하고 있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호는 미국에서 가져온 양주가 있다고 하였고 그 양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마셨는데 분명 사랑의 선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성호는 더 이상 참기 힘들다며 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또 한 번 사랑의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격렬하게 저를 대해주는 성호의 손길에 저도 모르게 황홀한 밤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성호와 사귄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무렵 저에게 수폰을 해주는 40대 후반의 성민 오빠에게 전화가 왔고 저를 보고 싶으니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석에 끌리듯이 성민 오빠를 만나러 갔고 성호와 사귄 것도 잊어버린 채 성민 오빠에게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끼 많은 여자같이 보였거든요. 성민 오빠는 저를 보더니 연애를 하더니 더 섹시하고 예뻐졌다며 저를 꽉 안아버렸고 오빠 역시 저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지만 제가 늘 생각난다며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즐기며 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솔직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20대 후반인데다가 돈 많은 부자 연하남이야. 이상형이라서 이제 슬슬 결혼하고 싶은데 나 주면 안 돼? 하고 말을 했지만 오빠는 제가 원하는 만큼 생활비도 주고 필요한 거 다 사줄 테니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에 흔들리는 제 모습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던 그때 오빠는 저에게 카드 하나를 주고 흰 봉투를 주며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하였고 성민 오빠와 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호텔로 들어가 사랑의 선을 수없이 넘나들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서 흰 봉투를 열어보니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고 마침 생활비도 떨어졌고 결혼비용도 부족했기에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성우와 성민 오빠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만 잡아서 이젠 결혼하고 싶었는데 성민 오빠를 선택하자니 약간 꺼림칙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오빠는 아내와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여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연락을 피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저랑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다른 곳에서 몰래 받았던 적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빠의 사적인 것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런 건 신경 안 썼는데 막상 오빠가 절 붙잡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오빠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든 적이 있어서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오빠는 그냥 이렇게 만나고 아파트 하나 얻어줄 테니 동거 생활만 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수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내와 이혼은 안 하고 저를 세컨드로 옆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성민 오빠를 제 물주로 이용하고 성우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저를 데리고 호텔 파티장에서 저에게 사랑한다며 프로포즈를 하였고 난 성우 너처럼 돈도 별로 없고 나이도 너보다 많은 30대 중반인데다가 남자도 정말 많이 만나본 날라리야. 그래도 날 사랑해줄 수 있어? 하고 물어보니 그런 건 신경 안 쓴다고 말을 하였고 저는 성우의 간절한 프로포즈에 결혼을 승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제 몸이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산부인과를 가보니 역시나 임신 7주였고 계산을 해보니 아무리 여러 번 해봐도 성민 오빠의 아이더라고요. 성민 오빠에게 가면 세컨으로 살 게 뻔한데 그렇게 살기도 싫고 어차피 혈액형이 같으니 성우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남자를 만나왔고 몸을 함부로 굴렸던 제 잘못이 너무 큰 것 같아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신하게 살걸. 이제 와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이치인 것이죠. 성우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자기 집으로 인사를 가자고 막무가내로 저를 반강제로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예비 시댁으로 저를 데려가더군요. 아이를 임신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인사드리고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면서요. 저는 할 수 없이 성우네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중 나온 많은 가족들 중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민 오빠였고 성우 씨의 아빠인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노릇이 어디 있겠어요? 성민 오빠 역시 저를 보고 너무 놀랐는지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바로 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고 저 역시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망치듯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우는 저희 집으로 와서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고 새벽에 간단히 짐을 싸서 시골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민 오빠, 성우 두 사람의 번호는 다 지워버리고 말았고 그 남자들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잘 보살펴주고 낳아서 이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아무 남자와 잠을 자고 막 살았던 제 자신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남자와는 담을 쌓고 아이와 잘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